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6.2 부분에서 텍스, 세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는 새로 도로를 건설한다던가 학교 아니면 무슨 뭐 국방 이런 것을 어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도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세금을 국민들, 기업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2에서는 조금 그 세금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냐면 tax incidence, 지금 여기 해석 나와 있는 것 뜻을 보시면 누가 그 세금을 내는 부담이 누구한테 가느냐라는 것을 tax incidence라고 하는데 요 tax incidence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번에서 셀러한테 정부가 세금을 납부를 하도록 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A번에서 살펴볼 예정이고 바로 이어지는 B번에서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정부가 세금을 바이어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세금을 내도록 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 A번 먼저 살펴보면 만약에 정부가 판매자들한테 세금을 내도록 한다라고 하자. 그러면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서플라이 커브가 변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이 아이스크림 예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셀러들은 요 균형 가격 3달러 하에서 S1만큼의 서플라이 커브를 통해서 100개의 아이스크림을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이 아이스크림 판매자들한테 어, 아이스크림 하나당 0.5만큼씩의 세금을 매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는 S1만큼 공급을 하던 것이 이 서플라이 커브 자체가 쉬프트를 위쪽 혹은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여서 S2만큼으로 공급량을 줄이게 됩니다. 왜? 세금이 그만큼 부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는 균형 거래량이 100개였는데 S2로 서플라이 커브가 바뀌게 되면서 균형 거래량이 90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단, 디맨드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 이 세금 부과되는 것이 셀러한테 부과되는 것이지 소비자한테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맨드 커브에는 변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그래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플라이 커브가 왼쪽 혹은 위쪽으로 쉬프트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높은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적은 양을 이퀄리브리엄 퀀터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셀러들한테 세금을 부과를 한 것이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가져오게 되었냐면 아이스크림 시장 자체의 사이즈를 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떤 마켓의 활동성을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이전에 세금이 없을 때에 비해서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것이 어떤 비용의 증가였기 때문에 공급량이 S1에서 S2로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면 사실상 정부에서 셀러들한테 텍스를 부과하긴 했지만 이 0.5만큼 아이스크림 한 개당 0.5만큼 부과한 텍스가 일부는 바이어가 부담을 하게 되고 일부는 셀러가 부담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바이어는 이전보다 더 많은 가격을 내면서 더 적은 아이스크림을 소비하게 되고, 셀러 입장에서도 이전에는 3달러 받던 게 이제는 2.8만큼밖에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이스크림 가격으로 3.3을 받더라도 3.3에서 0.5만큼 뺀 거, 그러니까 0.5는 정부 몫으로 세금이기 때문에 2.8밖에 못 받고 공급도 더 줄이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나 셀러 입장에서나 이전에보다 더 손해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부에서는 지금 목표로 의도한 것이 셀러한테 텍스를 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이게 작동을 하게 되었는가 살펴보면 어, 그 바이어도 셀러도 세금을 이렇게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만약에 이 텍스를 바이어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하기로 하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전에 3달러면 아이스크림 살 수 있었던 것을 그것보다 플러스 한 세금만큼을 더 내야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이전엔 D1이었던 것이 D2로 왼쪽 혹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쉬프트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급자한테는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서플라이 커브는 이전과 동일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시장에서 100개의 아이스크림이 사고 팔리던 것이 이제는 시장에서 90개의 아이스크림만이 사고 팔리게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디맨드 커브가 쉬프트 안쪽 혹은 밑에 쪽으로 이렇게 쉬프트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전보다 균형 가격이 equilibrium without tax의 경우에는 여기 3달러였지만 equilibrium with tax의 경우에는 균형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거래량도 우리가 하락한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어한테 텍스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아이스크림 시장의 어떤 사이즈 자체를 줄이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정부는 바이어한테 이렇게 세금을 부과를 하려고 한 목적이지만 실제로 살펴보았더니 시장에서는 이 텍스의 부담이 바이어와 셀러가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셀러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이제 옥세 세금이 0.5만큼이 이제 나가기 때문에 그 중에 셀러한테 부과되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됐던 것이 이제는 세금을 포함한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without tax일 경우보다 with tax인 경우 소비자는 이렇게 균형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좋은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 균형 거래되는 만큼 양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 셀러도 바이어도 손해를 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어에게 세금을 매기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작동을 하는 것이 바이어와 셀러가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부가 바이어한테 텍스를 부담을 시키든 아니면 셀러한테 부담을 시키든 시장에서는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즉 뭐냐면 둘 다 바이어한테 부담을 시키나 셀러한테 부담을 시키나 실질적으로는 바이어와 셀러가 세금을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바이어들한테든 셀러한테든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서플라이 커브가 쉬프트를 하게 되거나 디맨드 커브가 쉬프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요 균형 거래량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만약에 의회, 국회가 이 소득세, 즉 월급에 붙는 소득세를 어떤 특정 누군가가 납부하도록 그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 페이롤 텍스라는 것은 뭐 소득세, 그러니까 월급에 부과되는 세금,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 어떤 법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이 법을 통해서 이 페이롤 텍스의 반은 정부가 부과하도록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페이롤 텍스의 반은 근로자가 부담을 하도록 해라라고 법으로 목표를 정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이러한 것이 법으로 시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실제로는 정부가 바이어한테 텍스를 부과를 시키든 아니면 셀러한테 부과를 시키든 실제로는 결국은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런 법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텍스 인시던스 분석을 해보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이제 사거나 팔게 되는 물건이 노동자의 노동력이고 이 프라이스 균형 어떤 그 가격은 노동자가 받게 되는 월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을 통해서 정부가 노동자와 그 회사가 딱 반씩 이 페이롤 텍스를 부담을 시켰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게 되니까 이전보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임금은 적어지게 될 것이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전에 부담 안 하던 이제 페이롤 텍스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월급을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금을 바이어한테 매기든 셀러한테 매기든 실질적으로는 이 결국 워커와 펌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딱 반씩 이렇게 부담을 해라라고 하지만 실제 시장 작동에 의해서 이게 딱 반씩 되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워커와 펌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우리가 앞에서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하던 것으로 잠깐 돌아가서 살펴보면 뭐 이러한 거죠. 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살 때마다 소비자한테 그 텍스를 정부가 매기기로 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하나 살 때마다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있는 텍스 통에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당 적용되는 텍스만큼을 아이스크림 통에 넣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공급자가 이제 셀러가 아이스크림에 대한 텍스를 내기로 했다 하자. 그러면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아이스크림 가격을 더 텍스 포함한 만큼을 받으면서 거기서 텍스를 떼서 그 텍스 통에다가 아이스크림 하나당 텍스를 넣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똑같단 말이죠. 셀러한테 텍스를 매기나 소비자한테 텍스 매기나 결국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의회에서 이렇게 이 텍스가 바이어한테서 나갈 건지 셀러한테서 나갈 건지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의미에서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담을 할지는 이거는 시장, 그러니까 서플라이 앤 디맨드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이거 법으로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번 요 부분을 통해서 그렇다면 좋다. 바이어랑 셀러가 세금 부담을 나눠서 지는구나.
그런데 얼마만큼, 누가 얼마만큼을 지느냐를 우리는 요 일레스티시티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바로 뒤에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공급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경우, 그 반대로 공급은 비탄력적, 수요는 탄력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A번 그래프는 공급은 탄력적이고 상대적으로 수요는 굉장히 이제 기울기가 큰 비탄력적인 경우입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 액자는 탄력적인데 판매자, 수요자는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세금이 부과된다 해도 판매자는 이전에 비해서 그 가격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소비자한테는 세금이 부과되면 크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B번처럼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고 상대적으로 수요는 탄력적인 경우 부과된다라고 하면 이 수요자들이 부담하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지만 이 공급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가격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죠. 세금 때문에. 그래서 판매자가 이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을 거의 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덜 탄력적인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탄력성과 관련해서 만약에 소비자가 탄력성이 적다. 이 뜻은 소비자 입장에서 그 물건을 꼭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할 물건이 없고 세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할 수 없이라도 그 물건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디맨드 일레스티시티가 적은 경우에 요 바이어가 세금을 거의 대부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서플라이 측면에서 일레스티시티가 적다. 그러면 이 공급자는 지금 뭐 A라는 물건을 생산을 하는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 공장을 갑자기 B나 C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물건을 계속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세금이 판매자한테 부과된다 하더라도 부과되면 판매자가 거의 세금을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 부담이 더 많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A번 그래프에서는 바이어, 그 디맨드가 인일레스틱하기 때문에 바이어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을 한다. B번에서는 서플라이가 인일레스틱하기 때문에 이 서플라이어가 대부분의 텍스를 부담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요것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치세라는 것은 누가 부담을 하냐, 누가 내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싼 물건을 살 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게 예전에 생긴 제도라서 뭐 이제 현실화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자동차를 사거나 냉장고를 사거나 할 때에 이제 그러한 것을 약간 사치제라고 봐서 이제 그러한 물건들에는 세금이 더 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0년에 의회에서 요 사치세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트나 이제 개인용 비행기나 뭐 고가의 자동차 같은 거를 살 때 그러한 물건들의 사치세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원래된 목표는 뭐였냐면, 그러한 것을 부담할 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세금을 낼 수 있다라고 봤고, 이제 그러한 것에서 어떤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이제 소득이 낮은 계층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데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탄력성이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이 사치제들은 대부분 어, 수요 측면에서는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뭐냐면 우리 교과서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요트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요트에 세금이 부과됐대. 그러면 뭐 요트 안 치고 골프 치지 뭐. 아니면 뭐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지 뭐. 아니면 뭐 포르쉐 사지 뭐. 이제 그렇게 일레스티시티가 꽤 높다라는 것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근데 이러한 물건을 공급하는, 즉 만드는 입장에서는 요트 만들던 사람이 갑자기 포르쉐 만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뭐 냉장고, 고급 냉장고 만들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뭐 보석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레스티시티가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에 따르면 일레스티시티가 낮은 쪽이 세금을 부담을 거의 대부분 한다 했으니까 이러한 사치세는 정부 입장과 의도했던 거랑 다르게 실제로는 서플라이어한테,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한테 대부분 붙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어, 사실 이러한 사치제를 사는 사람이 부자인 거지. 이거 물건 만드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목적과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것을 경제학자들이 지적을 해줬는지 1993년에 미국에서는 이런 사치세라는 것을 다시 폐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요번 6.2에서 텍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세금은 디맨드와 서플라이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탄력성, 그러한 것에 의해서 누가 더 부담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정부가 네가 부담해라 아니면 네가 부담해라 라고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텍스까지 공부를 하고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